자, 오늘 뭐 자료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뭐 간단하게 요 연간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강의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보충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수업 진행하면서 중간에 풀거나 마칠 때쯤 풀도록 할게요. 자, 본공이 좀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여튼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특징은 아무도 인사할 때 대답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심리적인 위축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것도. 근데 근데 대구 정서도 좀 있어요. 대구 정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좀 말을 잘 안 해요. 이게 정서 있는데 근데 이제 약간은 좀 수정해야 돼요. 우리가 대구 지방지구 가거나 뭐 경북에서 근무하거나 이렇게 이게 하면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혹시 뭐 서울이라든가 국가직을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면접 볼 때 약간은 안 좋아요. 약간 안 좋아요. 조금 이제 적극적인 게 좀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있긴 한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첫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첫 수업이라고 첫 시간에는 OT적 성격으로서 행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브리핑 좀 해놓고, 그다음에 좀 진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한국 공무원에서 작년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했던 커리큘럼하고 현재 커리큘럼하고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뀌어 갖고 이 진행표 상에도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 연간 계획표 잠깐 요거 보고 먼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연간 계획표 보시면은 이제 기본 이름반이 올인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기본 반을 이제 주당 5시간씩 해 갖고 그다음에 8시간 8주잖아요. 8주 이렇게 얘기하니까 40시간 수업이었거든요. 40시간 수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당 8시간씩 해 갖고 8주라니까 64시간 수업으로 들어갔어요. 수업 시간이 보시다시피 월등히 늘었어요. 월등히 늘어갖고 과거에 요 수업일 때는 이게 입문밖에 되지 못했어요. 입문적 성격이었고 진짜 입문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이제 좀 시간이 모자르다 보니까 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는 64시간이면은 기본 수업은 가능해요. 이제 기본 수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올리원의 요 과정으로는 이제 초보자가 들어도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초보자가 아니고 한번 공부했던 학생도 당연히 들어도 됩니다. 당연히 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이 기본 이론반은 이 기본 이론반은 학생들마다 좀 편차가 있겠지만 2번에서 3번 정도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2번 또는 3번 3회 정도 이 정도 좀 권장합니다. 한 번만에는 정리 안 돼요. 한 번에 안 되니까 한 번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좀 가볍게 좀 보고 두 번째 볼 때 좀 자세히 보고 이렇게 좀 들어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약간 좀 편차를 두세요. 수업하면서 약간 강약 조절할게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 공부한 학생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야 돼요. 배려를 해야 되고 기존에 공부했던 학생들하고 약간 좀 차별하기 위해서 중간에 좀 얘기할게요. 초보자는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초보가 아니고 한번 공부했다 이러면 조금 더 보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강약 조절해 갖고 이렇게 좀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남은 시간을 가지고 봤을 때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럼 좀 엑셀레이터를 더 밟아도 됩니다. 좀 더 밟아도 돼갖고 만약하면 이제 동영상으로 복습하시든 이런 식의 약속 한번 더 돌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좀 계획을 잡으세요. 뭐냐면은 기출문제 풀이하기 전에 2번은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제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이 이게 첫 번째가 기본 이론이거든요. 기본 이론 첫 번째 커리큘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이 여기 뭐 아강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출문제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공부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난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요때 있잖아요. 정리를 많이 해요. 요때 이제 체계를 좀 잘 잡아가세요. 그러니까 아강기 할 때 이게 진도별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보통 한 5년 정도 최근 기출문제를 국가직 지방직까지 풀어갈 거란 말이에요. 요거 할 때 이제 우리가 좀 이론을 제대로 정리하세요. 왜냐면
기본 이론 아무리 공부해도 이론일 뿐이에요. 문제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가 돼요. 요건 다른 수업 몰라도 있잖아요. 요건 꼭 들으셔야 돼요. 약간기는 꼭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듣고 이게 이제 11월, 12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23년도 1월달, 2월달 들어갔을 때 여기 이제 단원별 문제예요. 단원별 이게 기출 문제 플러스 예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을 약간 이렇게 변형한 형태가 좀 많이 나와 이게. 그래서 기출 플러스 예상인데 문제의 난이도는 여기보다 조금 더 약간 높아요. 조금 더 올라가요 난이도가. 이것도 아주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은 쉬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는 기본형 문제가 많아요. 기본형이 많은 대신에 변별력을 위해서 만든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현 시점에 정말 터무니없는 문제도 있어요. 터무니없는 문제 있는데 그런 거는 내가 필터링 할게요. 필터링해서 이런 문제 안 봐도 돼요. 이런 거 얘기할게요. 안 봐도 돼요 한 거 굳이 안 봐도 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이거는 모든 과목이 똑같거든요. 모든 과목이 난이도 조절형 문제라고 있잖아요. 그 난이도 조절형 문제가 우리 이제 아주 잡다한 문제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그런 거는 필터링해서 안 봐도 돼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거 빼놓고 한 80% 정도는 우리가 꼭 봐줘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걸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단원별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아서 한다는 게 뒤에 가서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얘기 안 해도 공부 방법을 스스로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뭐 동형 문제라고 보통 붙죠. 동형 문제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것이 우리 학원에서 하는 정형화된 커리큘럼이에요. 정형화된 커리큘럼이고 이거 플러스 해갖고 이제 내가 이제 개별적으로 몇 개 더 이렇게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개별적 강의하는 것들이 지금 이번 달 과정에 보면은 심화라고 해서 현재 따라오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심화는 2회독은 최소한 공부하셔야 돼요. 예, 처음부터 공부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심화 이론 플러스 문제로 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내가 이천제라는 이 기출 문제집이 하나 있어요. 기출 문제집이 있는데 요거는 현재 심화 과정에도 쓸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1월 달에도 아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들어가고 이거 말고 뭐 플러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개설해 드릴게요. 원하는 대로 개설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뭐든지 있잖아요. 수요가 있어요. 공급이란 게 있어요. 공급이 수요를 만드는 것보다는 수요에 의한 공급이 제일 많아요. 이게 뭐냐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오픈한다. 이게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내가 뭐 웬만하면은 할게요. 웬만할 테니까 이런 거 좀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좀 맞춰서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플러스 좀 몇 개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연간 계획서 보면은 단원별 심화, 아간기, 그 다음에 실전 문제, 기출 2000제, 기출 지문 정리 이런 거 이제 다음에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 정리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압축 정리는 아주 단기간에 이론 요약하는 건데 이것도 이거는 개설 예정입니다. 필요하면 할게요. 필요하면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좀 전개한다 이렇게 좀 진행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강의계획서입니다. 강의계획서인데요. 강의계획서 보면은 뭐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학습의 1단계, 2단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약간 보충 뭐냐면 이제 부교재라고 돼 있거든요. 부교재 돼 있는데 이 부교재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잠깐 가지고 있죠. 보여줄게 주세요. 예. 자, 이거는 보충서는요. 이거는 이제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 80페이지도 안 되는 아주 핸드아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인데, 요 부분은 근데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매주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 10분 전쯤에 요거 빈칸으로 만들어서 테스트할 겁니다. 빈칸 테스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는 말씀드릴 테니까 그만큼 보고 오세요. 보고 갖고 빈칸 채워 넣으세요. 그리고 안 되면은 책 보고 써도 돼요. 보고 써도 되니까 일단 채워 넣으세요. 뭐냐면 용어를 좀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용어를. 그리고 이거는 굳이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고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행정학 입문 용어와 정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검색에 찾아보세요. 자료실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료실 검색하면은 이거 행정학 뭐 이렇게 쓰면 돼요. 행정학 자체가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뭐지? 용어와 개념인가? 예. 용어와 개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니까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PDF로 올라간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PDF 파일을 여러분들이 뭐 태블릿 같은데 다운로드해서 보셔도 되고 뭐 눈 좋으면 핸드폰은 봐도 되고 그건 좀 심하겠다 핸드폰은 이렇게 해서 보도하세요. 보도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도 나갈 때마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 정리는 매번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좀 테스트 할게요. 테스트하고 그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 자체가 공부예요. 이렇게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 강의 특징에 보면요. 뭐 있냐면 이제 입문 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입문 단계에서 3주만 잘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공부란 게 처음에 자세 만든 게 제일 중요해요. 자세 만든 게 제일 중요한데 요때 놓치면은 다음에 또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먹었을 때 빨리 뭔가 이제 이렇게 뭔가 이 매듭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때 있잖아요. 자리에 앉는 습관이라는 매듭을 만드세요. 자리에 앉아갖고 난 공부한다 이 매듭을 만드세요. 근데 이제 짧게는 한 2년 길게는 한 4년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한 학생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또 뭐 특히 남학생들 같으면 군대 갔다 오고 이 과정에서 이제 판판히 놀다 와 갖고 자리에 앉으면 공부 안 되거든요. 여학생도 뭐 사실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공부 안 했잖아요. 대학교 공부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많이 한 거 아니잖아요. 강도가 아주 약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공부하는 자리 잡고 자세 잡는 게 힘들어요. 그걸 처음에 좀 만들어야 돼요. 이걸 2주에서 3주만 딱 버티세요. 그러면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2주나 3주를 버티면요, 2달이 가요. 2달이 가면 그 다음에 다시 있잖아요. 6개월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있잖아요. 1년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자리가 잡는데 참 힘들어요. 왜? 하루에 4시간이나 5시간 앉아있는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 앉아야 되잖아요, 이제. 8시간 기본이잖아요. 8시간 앉아서 수업한다는 게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또 개인 공부 좀 더 해줘야 되잖아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일단 강의 듣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하세요. 우리의 책을 한번 보는 것을 1회독이라고 합니다. 1회독을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내가 혼자 공부하거나 두 번째 강의를 듣거나 2개예요. 근데 혼자 공부하면은 1회독을 못해요. 평생 못해요, 진짜. 내 책은 상당히 얇은 책이에요. 100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예, 1000페이지가 조금 안 되니까 얇은 책이에요. 그럼 더 두꺼운 책도 있나? 옛날에 행정책 두껍게 나온 책은 1500페이지도 나오고 했었어요. 요즘은 좀 대부분 줄었어요, 다시. 근데 사실 이게 적진 않아요. 왜냐면은 안에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 없는 상태 이 정도면 사실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8주 만에 공부하면은 한 번에 공부할 때 120페이지에서 150페이지를 공부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나와 같이 공부한 겁니다. 공부하면 어쨌든 강제로 떼는 겁니다. 강제로. 강제 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떼는데 강의가 내가 혼자 독학보다는 3배 정도 효율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강의 1회독이 개인적으로 3회독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개인적 1회독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개인적 1회독을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업 들어야 돼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회독을 마무리하는 자체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요 일회독을 이제 끝내는 시점이 이제 끝내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있잖아요. 한 3주만 딱 자리 잡으세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 생각 하지 마세요.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있어요. 동기부여 이론 중에 제일 터무니없는 동기부여 이론이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자. 동기부여 하나도 안 됩니다. 동기부여는 열심히 하자가 동기부여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어때요? 구체화시켜야 돼요. 구체화시켜갖고 쪼개서 하루에 몇 페이지, 어디서 어디까지 딱딱딱 목표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할 때는 항상 어때요? 목표의 구체성입니다. 추상성이 아니라 구체성, 명확성입니다. 이게 다음에 우리가 로크라는 사람은 이런 공부할 겁니다. 로크라는 사람이 이론을 보면은 이렇게 봐요. 목표는 추상적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이건 뭐 뒤에 가서 이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진도는 뭐 특별히 이거는 그렇게 뭐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겠다는 얘기지 100번 똑같지 않을 테니까. 근데 계략적으로는 요 진도 맞출게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는 지방행정을 포함할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좀 짧게 강의했을 땐 지방행정을 뺐거든요. 근데 이번 지방행정 포함할 겁니다. 대신에 깊게 들어간 걸 약간 좀 조정할게요. 약간 조정해갖고 아주 깊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주 깊게는 안 되고 우리가 볼 정도 시험에서 한 80% 맞출 수 있는 범위까지는 수업에서 다룰게요. 이 정도 다룰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범위 다 좀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과정부터 한번 제가 안 하던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PTB로 프레젠테이션 요즘 대학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게 수험과에는 특히 행정학이나 행정법은 잘 안 맞아요. 이게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은 공부할 분량이 적을 때 효율적이에요. 공부할 분량이 적고 구체적이게 딱딱 떨어질 때 효율적이에요. 근데 행정학처럼 쭉 이어지고요. 방대한 양을 다룰 때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안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한 게 또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효율적이다라는 또 그런 주장도 있어 갖고 한번 시도해 봅니다. 시도해 보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는 내가 조금 약간 버벅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 좀 감안해 갖고 좀 들으세요. 감안해 갖고 조금 있잖아. 기대치 조금 낮춰 갖고 들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게 왜 이게 싫어하냐면요. PT는 정형화된 포맷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수업이란 거는 그때그때 있잖아.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나는 강의는 생물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죽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최근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은 코로나였거든요. 코비드 19였거든요. 이걸 가지고 행정이 모든 현상을 많이 엮어서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이제 봤던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럼 태풍을 주제로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그동안의 법이 새로 개정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런 부분을 PT는 잘 반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좀 주저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래도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해서 이렇게 좀 시도해 봅니다. 자, 이번 시간 첫 시간은 OT로서 좀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OT예요. OT인데 행정 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 좀 간단히 얘기할게요. 좀 간단히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 본론은 좀 바로 좀 들어가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대비 행정학입니다. 근데 가끔씩 개론이라고 쓰는 책도 있고 또 행정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차이 없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개론이든 원론이든 관계없어요. 원래 사회과학은 개론, 원론, 강론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근데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게 시험 문제가 극과 극이에요. 아주 어려운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론이라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자,
행정이 뭐냐 뭐 이런 개념에 대해 학문적 특성 또 수험 과목의 특성이 있고요. 영역별 단원별 출제 비중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환경의 변화라는 부분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 기출문제 유형 분석인데 이거는 그냥 맛배기니까요. 너무 뭐 꼼꼼히 안 봐도 돼요.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다른 과목하고 조금 차이점이에요. 사회과학으로서 행정이라는 게 다른 과목 차이점이 보통 다른 과목은 범위란 게 정해져 있어요. 요거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근데 행정은 이게 굉장히 어때요? 좀 비정형적입니다. 넓다라는 게 넓다. 그래서 굉장히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이게 유형을 찾기에 힘이 들어요. 유형을 찾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의 패턴이란 게 있어요. 패턴이란 게 요거 묻고 뭐고 이렇게 묻는 단순한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3년, 5년, 19세, 18세 이런 내용 잘 안 나와요, 이게. 뭐 물론 이제 강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공권이 뭐냐면 국가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정치적 기본권 같은 것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선거에 대한 권리거든요. 현재 선거의 권리는 대부분 다 18세로 인하됐거든요. 이런 건 단순한 사항이지만 알아야 됩니다. 현재 19세는 딱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주민소환 투표 빼고는 안 남아 있는데 전부 다 18세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선거권이라 부르거든요. 선거권이고요. 선거에 당선되는 걸 피선거권이라 불러요. 피선거권도 18세예요. 피선거권은 대통령 빼고 다 18세예요. 대통령은 40세 이상입니다. 대통령 40세 이상이면 어디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이 있으니까 이걸 위헌 소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는 다 18세로 현재 바뀌는 추세. 이런 건 알아야 되는 숫자예요. 근데 이런 걸 묻는 형태는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걸 묻는 경우는 한 20년 전, 3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이렇게 묻진 않아요. 지금은 거의 다가 피셋의 개념하고 비슷해. 혹시 피셋이란 말은 들어보셨나요? 피셋이 요즘 이제 피셋 방식을 쓴 게요. 법학 전문 시험은 리트라고 부르고 공무원에서는 공직 적격 검사라고 해서 적격 심사를 해서 피셋이라고 부르고요. 삼성에서는 SSA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본질이 논리 추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추하고 추론하고 이런 능력을 찾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하는 능력이라든가 추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요. 이런 부분 굉장히 많아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피셋 방식은 어떤 사람들은 되게 쉽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다고 공부해요. 준비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할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재 공무원에서 7급 피셋은 7급하고 5급에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7급하고 5급 쓰고 있는데 근데 이런 피셋의 개념이 행정학에 많이 포함이 돼요. 행정학의 문제풀이한 거는 어떤 주어진 이 상황 추론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이 있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게. 이런 걸 묻는 것은 우리가 정형화된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패턴을 알아야 되거든요. 패턴은. 그래서 이게 패턴을 찾아야 돼요. 이게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 답을 찾는 패턴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패턴을 찾는 거지 딱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패턴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학습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AI가 같은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출제 보면 방금 비정형적 측면과 문제 비정형성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도와 논점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나는데요. 한 1년, 2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2년 이상 된 책은 보면 안 돼요. 오래된 책은 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배경 지식입니다. 이거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사회과학이라는 거는요. 어떤 시대의 산물이에요. 시대의 산물. 시대의 산물이라는 게 그 시대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배경적 요소가 좀 같이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현재는 이런 보건이라든지 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였지만은 근데
올해 들어와서 더 큰 문제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부분은 환경의 변화인데요. 그 환경이란 게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유가가 변화하고 있고 자재값이나 곡물 가격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현재 겹치는 거예요. 어떠냐면은 우리가 이제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됐어요. 이게 2021년도부터 다시 어떠 이렇게 반등하거든요. 물론 우리 집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올라간 게 아니고 전 세계적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지. 자영업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영업자는 여전히 경기 침체예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호황이거든요.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면은 여기 정책과 여기 정책은 국가의 정책이 달라져요. 그 가장 큰 게 현재 금리 상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긴축 정책입니다. 이 영향을 주거든요. 금리 상승과 긴축 정책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이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줘요. 수험에도 영향을 줘요, 이게. 영향을 줘요. 이런 것이 현재 큰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요 시기 동안에 대부분의 국가는 돈을 많이 풀었어요. 많이 풀어갖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물가가 올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현재 긴축 정책과 금리 상승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아마 올해와 내년까지는 고통을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줘요. 근데 공무원을 뽑는 과정에는 크게 숫자의 비중은 차이가 없을 겁니다.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주위에 들어가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이론도 같이 엮여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20년도 올해 말고 작년까지 통계적 개념인데요. 행정학은 이렇게 7편으로 구성돼요. 7편이고요. 7편 중에 1편을 기초이론, 흔히 총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론이 있고요. 이걸 총론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 뒤를 이제 강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정책, 조직, 인사, 재무, 관료, 지방행정 이렇게 단원별이 있는데 단원별마다 문항의 빈도란 게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갖고 국가직을 기준 잡았을 때는 3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편에서 3문제가 나오고 2편에서 4문제, 조직은 4.6이니까 거의 5문제 가까이 나오는 편이죠. 그죠? 그래서 한 5문제 정도, 4개, 5개 정도. 그 인사행정이 3.5예요. 3.5, 3.6, 3.5. 재무 3 이렇게 들어가요. 관료 거의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와요. 0.2니까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거의 0이 가까워요. 그 다음 지방행정이 2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이게 뭐 통계적 의미예요. 통계라는 것은요.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통계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거의 이제 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문제, 4문제, 5문제, 3.5, 3, 0, 2 이런 식으로 틀이 잡혔습니다. 그럼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요. 10년 가도 비슷해요. 이게. 10년 가도. 그래서 통계적으로 비슷한 추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이게 이제 국가직이거든요. 그럼 지방직 볼까요? 자, 지방직은요. 2.6이니까 3문제 조금 안 된다. 그죠? 3문제 조금 안 되는데 그래도 뭐 3문제 잡고 그다음에 정책 5문제. 조직이 의외로 적게 나왔다. 3문제 이렇게 나왔죠. 인사가 3.5, 재무가 3문제 조금 넘고, 관료가 0.5, 2문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직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요 밑엔 국가직이에요. 국가직하고 비교하면은 정책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이네요. 좀 높은 편이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비슷하고 지방행정이 눈에 표현 안 되지만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두 문제보다 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행정 파트가 조금 비중이 더 높아요.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비중이 높고요. 어떤 해는 이제 이렇게 네 문제 나온 적도 있는데 보통은 두 문제 조금 넘는다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뭐 단원별 이제 출제 빈도를 봤는데요. 이건 편별로 분류한 거거든요. 편별은 초보 때는 편별 분류가 알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편별 분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인사행정 나와도 어디서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또 다르거든요. 인사행정 안에서 또 여러 파트가 있어요. 행정학을 주로 전공으로 다룬 데는 행정학과예요. 행정학과는 요 인사행정 한 학기 수업을 합니다. 전문자 한 학기를 수업합니다. 이걸 우리는 줄여갖고 6시간 만에 수업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세 문제 나온다 이러면은 그 안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런 문제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차적으로는 더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서 뭘 나올까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일단은 뭐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분류를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시험이 이제 지방직 시험을 시도별로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시도별로 출제를 하다가 이것을 인사혁신청 국가에 위탁하게 되면서 공통출제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다시 서울시와 지방직을 분리하다가 이걸 다시 동시출제로 다시 바뀌었어. 이게 얼마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째, 3년째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와 지방시 공동출제입니다. 똑같아졌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그러니까 시도별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울시가 있었고 이걸 별도로 했어요. 별도로 해갖고 이원화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도 과거에는 오지선다 하다가 사지선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이 두 개가 이제 통합됐어요. 통합돼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옛날에 기출문제 푸실 때 오지선다 이렇게 나오면 서울시 시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요 오지일대가 굉장히 좋은 문제가 많았어요. 좋은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전공 과목이 이제 우리 얼마 전까지 이게 선택 과목화돼 있었다가 지금 이제 필수 과목으로 들어왔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 시험을 칠 때는 두 과목만 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행정법만 시험 쳐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조금 더 넓히는 건데 왜냐면 다른 세 과목은 교양이잖아요. 근데 이건 전공 과목이잖아요. 전공이란 말은 뭘 얘기하면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성 있다는 얘기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됩니까? 물으면요. 시민들이 권리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죠? 시민들이 권리의식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저희 정부예요. 시민이 있어요. 옛날에 시민이 이 밑에 저 발가락 낀 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시민이 이렇게 됐거든요. 요즘 시민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상전입니다. 잘합니다. 대충 해서 안 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왜 대졸이 은행 창구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은행 창구에 아니 입출금을 하는데 뭐 굳이 고환경이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자, 시민은 자꾸 높아져요. 기대치가 높아져요. 정부의 공무원도 어때요?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영업 허가나 또는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걸 안 돼. 거부했어. 그럼 어때요? 곧바로 있잖아요. 행정심판 들어오고 이의신청 들어오고 행정심판 들어오고 소송까지 갑니다.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 처리 못하면 어때요? 바로 깨지게 돼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행정법이 주로 많이 써요, 사실은. 얘가 많이 써요. 이거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거. 행정법 열심히 공부하세요. 근데 행정법의 기본적 틀은 행정학이라는 이론적 틀에서 많이 가져와요. 예, 이론적 틀에서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주로 규제행정이라고 불러요. 규제행정. 규제행정이 뭐냐면요. 뭐 인가, 허가, 면허 이런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금지 이런 것들. 그 틀은 어디서? 행정의 이론적 베이스에서 가져와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알으셔야 돼요. 자, 이런 내용 이제 관련성 있다는 얘기 좀 잠깐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수험 전략입니다. 무조건 있잖아요. 무조건 용어 정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가장 기초는 용어가 잡혀 있어야 돼.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저것 문법 뭐 다 필요하지만 단어 모르면 아웃입니다. 그건 알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영어에서 모든 단어를 알 필요는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단어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영어는 내가 알기로는 한 300만 단어쯤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 안 돼요, 한국은. 근데 그 많은 단어가 아니라 사실 필요한 건 어때요? 한 1000개만 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행정학은요, 한 100개에서 200개만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도 대체로 뭔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 정리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꼭 좀 하세요. 이건 반복해야 됩니다. 단어장처럼 만드세요. 단어장. 단어장을 좀 만들어갖고 갖고 다니시라는 얘기고요. 개념 정의를 필요할 때만 하나씩 자꾸 정리하세요. 계급제란, 일반 회계란, 특별 회계란, 추가 경정 예산이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자꾸 들어가시면서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많이 보세요. 한번 꼼꼼히 보는 것보다도 뭐가 중요하죠?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잡듯이 보지 마세요. 꼼꼼히 본다고 알지도 못해요. 어차피 빨리 보나 천천히 보나 모르긴 똑같아요. 근데 많이 보다 보면요. 도통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최소한 6회독에서 7회독은 해야 돼요. 5, 6회독은 기본으로 좀 하시고요. 추천은 한 8회독에서 10회독까지 추천입니다. 8회독에서 한 10회독이 추천입니다. 요건 기본입니다. 요건 해야 됩니다. 요 정도는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공부해 본 적 없잖아요. 한 책을 5번 본 적 없잖아요. 그죠? 만화책도 그렇게 안 봐요. 근데 만화책이니까 그렇게 본 거지. 한 번 봐서 이해 안 되거든요. 이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번 보고 3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보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은 반복을 싫어합니다. 2번째부터는 공부하기 싫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3회독 넘어가면 다시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엑기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재밌어요. 단연코 5회독쯤 보면은 행정 재밌다고 얘기할게요. 절대 3회독까지 안 나옵니다. 3번 볼 때까지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뒤로 하면 재밌어요. 재밌다는 게 나중에 이해될 건 무슨 말인지요. 행정학도 재미있다. 행정학도 재밌다. 이거 재밌다. 나중에 이해하실게요. 어느 시점에 가면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문제와 연결을 꼭 해야 돼요. 이론만 가지고 100번 공부해도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문화에 왜 바둑 제일 잘 둔 사람이 한동안
알파고하고 또 어떤 이세돌이라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참 유명한 기사였죠, 그죠? 왜냐면 알파고 대국 때문에 이세돌 전성기일 때 어떤 사람이 지리산에서 내려왔고 도전장을 냈대요. 난 지리산에서 바둑을 있잖아 10년 동안 했어 이러면서 있잖아. 나와 이래갖고 이세돌 너 나와 했고요. 긴장했대요. 긴장했는데 그래도 최고수가 나갈 수 없어갖고 저 밑에 이제 하위 부사 하나 보내갖고 한번 또 봐라 했더니 실제 기력이 5급도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혼자서 100번 공부해도 있잖아요. 실력이 올라갈 것 같아도 안 올라가요. 절대로. 뭐가 있어요? 실전이 있어야 돼요. 문제와 연결돼야 돼요. 문제 연결해야지 실제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문제는 빨리 접하세요. 빨리 접하세요. 자, 여기서 문제가 꼭 좀 붙여가시고요. 네, 이건 뭐 제도 변화가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들으시라 이런 얘기예요. 강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강의가 왜냐하면은 그거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인강 듣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인강 들으면은 자기 통제가 어려워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자기 통제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되겠지만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분석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시험 문제라는 게요, 뭐냐면 이제 패턴을 가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행정학의 문제는 대부분 다 어때요?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이라는 거는 상황을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어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다음 중 적합한 표현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게 피셋 방식이에요. 피셋의 상황 판단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판단을 내린 겁니다. 판단입니다. 그럼 이건 똑같은 상황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지만 대신 어때요? 상황과 판단이 속에서 유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이라 A라는 상황과 A 다시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판단도 비슷한 판단이 나오겠죠? B라는 상황과 A 상황은 달라요. 그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과 여기에 대한 판단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요 범주 안에서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찾아내는 규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풀면은 규칙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 규칙입니다, 이게. 이 과정에서 뭐는 어떨까? 규칙을 찾는 거예요. 이게 행정학에서 많이 강조한 행태론의 관점이라고 봐요. 행태론에서 행위의, 행동의 규칙을 찾아가는 겁니다. 문제풀이한 거는 바로 뭐죠? 규칙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규칙을 발견한 거니까요. 그 면이 앞서 처음 얘기한 것처럼 영어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영어란 게 똑같은 문장 안 나오잖아요. 매번 문장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많이 풀면 어때요? 그냥 뭐 그 말이지 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 메인 토픽은 거의 똑같잖아요, 이게. 다음 주 메인 토픽 이렇게 묻는 것이나. 그래서 그 행정에서 패턴은 어떤 패턴이 있나 이거죠, 그죠? 이거 유형. 규칙을 찾는 거예요, 이게. 규칙, 유형입니다. 이게 유형이 규칙입니다. 규칙, 패턴 같은 얘기예요. 패턴, 경향, 유형 다 같은 말이에요. 타입, 스테레오타입 할 때 타입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가요. 개념 풀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A는 B다 이런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공유지 비율이 뭐냐 묻는 거예요, 이게. 공유지 비율이 뭡니까? 이게 뭐 묻는 겁니까? 묻는 거 이게. 제일 기본형 문제예요, 이런 거는. 따라서 이런 건 문제가 어때요? 수준이 약간 약할 때 기본형 문제예요. 지금이야 뭐 뭐든지 다 어렵죠. 처음에 뭐든지 다 어렵지만 나중에 공부가 되면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성을 묻는 거예요. 사회과학은 기본적으로 개념과 특징입니다. 특징이란 말은 항상 뭐죠? 비교를 하는 걸 대상해요. 특징이란 말은요. 이 특징이라는 건 항상 뭐냐? 비교라는 게 있어야 돼요. 비교를 가지고 잡아요. 다른 것과 차이점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그럼 여기 봐요. 행정의 속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행정의 속성.
행정의 속성이든 특징이든 똑같아요. 근데 얘는 비교하는 것이 뭐다? 경영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경영과 행정은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라는 것을 묻는 형태가 가장 많아요, 이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 묻거나 또는 특징 비교하거나 이게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있잖아요. 분류하는 거 이게. 역시 사회과학의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류. 이걸 보통 우리가 유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또는 종류라고 불러도 돼요. 같은 얘기예요. 분류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책학을 공부하면은 정책 유형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책의 유형을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정책은 뭐 있다?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이런 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걸 조직으로 가져가면요. 다음은 조직의 유형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묻는 거 이게. 조직의 유형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통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권위 있는 학자들의 주장을 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위 있는 학자가 데프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다? 민츠버그는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한 겁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를 있잖아요. 잡다하게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내용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가끔씩 난이도 조정할 때 여기서 듣도 보도 못하는 우리가 뭐냐 듣보잡이란 말 이 전문 용어인데 혹시 알고 있어요? 예, 이 전문 용어에 듣보잡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도리 없습니다. 도리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저명한 학자들, 공통적인 학자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동기부여 이론의 유형입니다. 이게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은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져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에 속한 것 중에 여기 뭐 있고 여기 뭐 있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방식입니다. 자, 이걸 다시 있잖아요. 인사행정을 가져가면 공직의 분류라 불러요. 공직의 유형.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재무행정을 가져가면요. 예산의 종류라고 부르게 돼요. 모든 시험에서 제일 기본이 이거예요. 사실은. 앞에서 묻는 개념 묻는 거 아니면은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제일 많이 물어요. 왜? 제일 쉬우니까. 제일 객관적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정리해야 될 사항이에요. 당연히 정리해야 되고 봐야 되는데 이건 공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겁니다. 제일 쉬운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말바꾸기네요. 말바꾸기 뭐냐면요. 우리 개념을 물을 때 항상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행정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A는 뭐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A는 뭐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A는 A보다 B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둘 다 A구나. 그러면 뭐 여기서 X가 있고 X보다 Y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거 바꿔 쓰면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 기술적으로 몰라도 있잖아요. 예. 보다 돼 있네? 그럼 3번이야. 이런 식으로 풀어가요, 진짜. 진짜. 그래서 이런 게 자꾸 공부하다 보면 글자가 커 보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상해. 이런 거야. 물론 전공법은 포지티브 뭔지 네거티브 뭔지 알아야 되는 것이 전공법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요령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말이 어렵거든요. 봐요.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말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뭔 소리 합니까 지금? 근데 이걸 자꾸 보면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패턴이라는 게 적절성, 결과성, 적절성 하다 보면요. 뭔지 모르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뭐 제도 변화니까 이건 뭐 필요할 때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예컨대 2022년도에 지방직 문제 중에 하나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시험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향후에 관심사는 맞다 이런 얘기예요. 관심사는 맞다. 이거는 아마 올 연말에서 내년도 사이에 개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약간 좀 시사적인 부분이 있어갖고 그래서 관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제 뭐 제도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했고요. 뭐 간단하게 앞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OT적인 성격 여기까지 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본론 들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기본서는 뭐 보시냐면은 다음 시간에 예비학습부터 할게요. 예비학습에 보면은 특히 18페이지에 보면 국가 성격의 변천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좀 얘기할 테니까 이따가 이 내용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